안녕하세요, 타코 멍입니다. 오늘 소개할 친구는 셜먼 핑크 버드히터입니다. 오늘은 제 피부색이 좀 다르게 보일 거예요. 제가 오늘은 화장을 안 했거든요. 요즘에 마스크를 오래 쓰고 일하니까 피부가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요즘에는 좀 피부과를 다닐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드름 걱정하는 우리 파란센터님도 있지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어차피 먹는 약으로 빨리 치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셜먼 핑크 버드히터의 학명은 라시오도라 파라이 바나입니다. 1917년도에 학명을 부여받아서요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고요. 셜먼 핑크 버드히터 같은 경우는 이제 정보를 많이 찾아보면 이제 100g 이상 나간다라고 알려져 있는 종으로 많이 검색이 되더라고요. 상당히 대형계처럼 많이 알려져 있죠. 근데 뭐 그람으로 그러니까 무게로 검색이 좀 많이 되고 있어서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따가 또 다른 때 또 설명할 때 얘기를 하고요. 이 친구들 서식지는 브라질 대서양 산림의 캄비나 그란치라는 데가 대표 서식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맞죠? 네, 그리고 뭐 바이아주에서 나오는 바이아 버드히터랑 근현종으로 좀 많이 유명하죠. 그렇죠. 바이아 주에서 나오는 종이 이제 바이아 스칼렛 버드히터라고 알려져 있고 뭐 바이아 그레이 뭐 이런 등등등 있는데 거기 이제 근현종이라고 제가 가까웠지만 이 셜먼 핑크 버드히터 같은 경우는 캄피가나 그란치가 대표 서식지로 알려져 있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종에 검색을 해보니까 예전에 이제 바이아 스칼렛 버드히터 같은 경우가 기네스로 가장 무거운 종. 가장 무거운 종으로 소개가 되면서 이 셜먼 또한 이제 그람으로 이제 무게가 표시가 되고 있고 또 재밌는 게 수컷이 굉장히 크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저도 셜먼 수컷은 굉장히 크게 나와요. 다리가 굉장히 긴데 아무래도 가격대나 이런 것 때문에 저평가를 좀 받고 있잖아요 국내에서. 그래서 수컷 사이즈를 이게 크게 뭐 가능하면서 키우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잘 생각을 안 하는 종이죠. 그렇죠.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도 재밌는 게 이 영상을 찍으면서 그랬었나? 대세를 해봐. 근데 컸었다. 그랬구나. 그랬구나. 내가 생각했어요. 확실히 뭐 비슷하게 이제 가장 종 자체는 다르지만 화이튼이랑 가장 많이 비교가 되잖아요. 같은 입문종으로 이제 많이 추천하는 친구들인데 워낙 그리고 유치 때부터 작게 시작을 하고 근데 확실히 화이튼이 수컷보다는 크게 자랍니다. 이 친구들 뭐 소개할 게 뭐 보면 국내에서 과거에 이런 얘기가 많았어. 그러니까 지금도 찾아보면서 이제 국내 기준으로 또 찾아보면 과거에 뭐 골리앗보다 크게 자라는 데가 있었다. 지금은 없어진 무슨 샵에 그 개체는 골리앗보다 크다. 뭐 이런 얘기가 많아. 그러니까 이런 막 셜먼의 크기에 대해서 많이 막 부풀려지고 막 이렇게 무용담처럼 어느 샵에 큰 개체가 있었다. 이런 게 좀 많이 알려진 종이에요. 그죠? 임피님도 오래 키웠었으니까 네. 과거에 그런 게 많았죠. 그리고 뭐 제일 이게 논란이 된 게 예. 근현종이 바이아 무게가 제일 무겁다. 그것 때문에 제일 무거우면 어떻게 보면 골리앗보다 클 수도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것 때문에 물고 이게 논란이 생기게 되는 맞아요. 게 정확하죠. 근데 그죠? 그것도 굉장히 오래된 정보예요. 이제 지금 찾아보면 사실 골리앗을 많이 키워봤던 사람들은 무게로 감당이 안 되죠. 왜냐면 네. 배통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용량 자체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거에는 그렇다고 해도 지금 아마 정보로는 다시 수정이 조금 돼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때도 그렇게 해외에도 무용담처럼 그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대형종인 건 사실은 사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셜먼 제가 예전에도 그 골리앗 같은 경우를 이제 얘기를 하고 골리앗 그 세 가지들은 자기들 그들만의 리그고 나머지 뭐 화이트니, 셜먼, 제네시스 뭐 그리고 뭐 팜퍼베테우스 이렇게 해서 사이즈가 크네 마네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제 눈으로 본 것 중에서는 무게감이나 덩치감, 그러니까 덩치감이나 기장 이런 걸 털 이런 거를 봤을 때 전체적으로 눈으로 봤을 때는 그 중에서는 셜먼이 제일 큰 것 같아요. 네. 셜먼이 확실히 오래 키운 친구들이 있어요. 강해서 화이트니보다 더 오래 키우신 분 보면 한 10년 가까이 키운 거 보면 진짜 크긴 커요. 확실히. 확실히. 등갑도 확실히 크고. 네, 팜포보다 크고 레서들은 뭐 기장이 긴 거지 부피감이 있는 친구들은 아니니까 걔네들보다 크게 보인다. 또 털도 많고 채색이 또 이제 그 블랙바디에 또 털들이 수북히 나와 있기 때문에 또 더 커 보인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일단은 이제 키우는 방법이 장점으로
장점 바로 가나요? 아니 키우는 방법 하시죠 그러면. 네, 키우는 방법 먼저 가고 유체 때 워낙 작아요. 좁쌀의 가장 대표적인 종으로 네, 뭐 그래서 키우기가 조금 재미가 없을 수는 있는데 그럴 때 제 결론은 작은 애 중에 그러니까 유체 시작이 작은 것 중에 제일 강하다. 이 친구도 똑같아요. 유체 때 너무 습해버리면 안 좋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들은 또 살림에 살아요. 근데 열대 우림에 살고 있지만 그래도 사육 환경에서는 유체 때도 너무 습한 것보다는 약간 반건기, 반습하고 반건조하게 해서 키우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탈피레스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워낙 탈피가 워낙 시작이 작아서 요즘에는 뭐 국내 시장에서도 뭐 N으로 많이 따지거든요. 그러니까 탈피 횟수를 뭐 N1, N2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그 기준은 이제 유체 때가 시작이 큰 뭐 크세네스티스 아니 판포 이런 애들은 추적하기에 좋아요. 브리딩 할 때 어느 정도 사이즈일 때 이제 성체가 된다 해서 추적할 때 좋던데 이 종들은 그게 사실 추적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얘는 한 17, 18cm 되려면 한 N 25 뭐 이게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N3 판포나 뭐 골리아 이런 친구들은 크세네 N3 하면 기준에 다 어느 정도의 기준성이 있어요. 그래서 몇 센치 몇 센치 이렇게 기준점이 있어서 탈피 대수로만 확인해도 아 대충 이 정도까지 하는데 철망 같은 경우는요 3탈에 먹이 안 주면요 탈피해도 온반 벗어. 네, 맞아요. 티가 안 나. 커지지가 않아요. 티가 하나도 안 나는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같은 3탈에 왜냐면 배통 자체가 막 엄청 커져서 막 탈피도 하지만 배가 안 작아도 또 탈피를 하거든요. 얘네들은 탈피가 워낙 자주 있는 친구들이라서 그래서 확실하게 막 추적하면서 할 수 있는 그 정도 그거는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장점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이 친구들의 장점. 발색이 되게 화려한 편이에요. 네. 그래서 이름이 셀먼 핑크잖아요. 정보를 많이 전달하는 것보다 얘네들은 장단점이 좀 많아서 그쪽을 더 아마 비중 있게 한번 다뤄볼게요. 일단은 블랙바디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리고 발색이 정말 오래가요. 성체 때 블랙 발색이 블랙까지 이제 성체 발색이 보이면요 그때부터는 발색이 잘 빠지지 않아. 그리고 블랙이긴 한데 푸르스름하기도 해요. 약간 검푸른. 네. 그러니까 셜먼이 묘한 발색이 있어요. 블랙인데 그 대신 바이아나 파이어리 같은 경우는 발색이 좀 빨리 빠져 확실히. 근데 셜먼 같은 경우는 발색이 늦게 빠져. 맞아요. 그래서 발색 그리고 이제 뭐 먹성과 크기죠. 일단 먹성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도 제 개체실에 여기 지금 사육방에 우리가 이제 지금 셜먼 핑크 버드히터가 2마리가 있는데 지금 굉장히 커요. 네. 그리고 요번에도 탈피를 했어. 그래서 굉장히 크게 자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먹성도 좋아. 줄 때마다 먹어. 보통 이제 골리앗이나 그리고 이제 뭐 크세네티스 뭐 판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배통이 차면 이제 바로 탈피가 연결되면 탈피 기간이 굉장히 긴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철망 같은 경우는 성체 때 탈피 주기가 생각보다 짧아. 그러니까 탈피 주기가 짧고 먹이 먹는 기간도 길어서 그래서 아무래도 많이 선호하고 지금까지도 제일 사랑받는 게 아닐까. 셜먼이 생각보다 인기가 많아요. 제가 볼 때는 화이트니보다 셜먼이 더 분양하는 거 보면 셜먼이 더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역시 한국 분들은 올블랙 개체를 많이 따진단 말이야. 거미는 까맣고 봐야 된다 이런 그리고 얘기가 있어요. 굉장히 큰 거. 네. 그것 때문에 많이 찾아요. 셜먼이 훨씬 더 많이 찾아. 근데 웬만하면 누가 키워놓은 걸 사라. 그렇죠. 그래도 한 8cm 정도 된 거, 한 N15탈 된 거 정도는 8cm 된 게. 왜냐하면 8cm 때까지는 누런 발색이에요. 블랙이진 않아요. 8cm 때. 그리고 말이 8cm지 기럭지가 굉장히 길어. 맞아요. 그러니까 체장은 좀 짧고, 그러니까 성장하는 어린 친구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부터 2배, 3배씩 몸이 탈피할 때마다 커지기 때문에 딱 제 기준에서는 8cm부터는 재미있다. 네, 그때부터는 성장 속도가 가히 다른 종을 넘어서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격 대비 사이즈 그리고 강인함 그리고 가장 블랙으로 크게 자라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인기가 많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점이 참 많은 친구예요. 뭐 덩치도 말할 것도 없고.
장점 한두 개만 더 얘기해 보실 수 있어요? 셜먼 좋아하시잖아요. 과거에 포스팅 보니까 셜먼 포스팅을 많이 하셨더라고. 10몇 년 전에. 그때요 뭐. 그때도 똑같았죠. 뭐 입양하면 네. 같이 딸려하던 친구가 셜먼이죠. 덩치가 뭐 엄청 크고 그리고 이게 또 그게 유명해요. 배가 앞뒤로 길어지는 종이에요. 좌우로 커지는 종이 아니고 맞아요. 판포나 테라포사 종은 좌우로 커지는 종이잖아요. 땡그랗게. 맞아요. 근데 얘는 앞뒤로 그 길어져 좀. 대봉감 있잖아요. 맞아요. 그것처럼 앞뒤로 길어지는 종이어서 맞아요. 체장이 유난히 큰 종이에요. 정확히 보시네요. 그 고급 정보이다. 또 나왔어. 이게 올해는 고인물들한테 나오는 고급 정보. 확실합니다. 이거 타란센터도 몰라. 우리는 알 수 있어. 이게 배가 판포나 이런 것들 보면 땡그래. 근데 얘네들은 약간 대봉감처럼 이렇게 길어요. 맞아요. 그 정확해요. 이렇게 배가 불러지는 거는 이 산란 시기 때나 그리고 이제 산란 직전의 개체들이 그렇지 배가 막 옆으로 커지진 않습니다. 약간 네. 대봉처럼. 근데 그게 또 측면에서 보면 매력적이야. 그래서 체장이 길어 보이고 체장이 유난히 길어요. 다리가 또 그것 때문에 다리가 좀 짧아 보이고 그런 게 있어서 그러니까 위에서 보는 게 아닌 이제 측면에서 볼 때 더 멋있어. 그래서 유난히 체장이 그래서 11.5cm 뭐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맞아요. 있다고 과거에도 하고. 그렇고 체장으로 얘기 많이 했었어. 그래서 저도 옛날에 그 무게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임신개체가 엄청나게 많이 먹은 임신개체가 앞뒤로 길어진 상태에서 임신까지 했을 경우에는 가능성이 없지 않지는 않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긴 장점이 했어요. 많네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점인데요. 이거는 그러니까 계속 비교할 만한 게 뭐 화이튼이랑 같은 체급으로 봤을 때 화이튼이랑 뭐 판포랑 이렇게 비교하기엔 좀 그렇긴 하지만 비교하자면 그 중에서 거미줄을 제일 많이 쳐요. 거미줄이 엄청 커요. 거미줄을 배에서 치고 많이 쳐. 그쵸. 하얗게 쳐. 돌아다니면서 치고 먹이 먹고 신나서 이게 도리도리 이게 원으로 네. 춤출 때도 거미줄 많이 치고요. 일단은 제 느낌상 방적도기도 그들 중에서는 방적도기도 크고 거미줄 많이 친다. 근데 거미 키우는 분들의 대부분이 그래도 우리 타란툴라는 거미줄 안 치고 외형적인 것만 보고 키우지만 그래도 대부분이 거미는 거미답게 거미줄을 쳐야 된다 이런 분들이 많거든. 그래서 그것까지 또 충족시켜 주긴 합니다. 분명히 지금 셜몬 키우는 분들 이 영상을 보시면서 거미줄 만약에 생각해 보면 그러네 거미줄 많이 치네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는 저처럼 영상 찍을 때 한번 공부를 한번 되새겨 보면 알 수 있는 거야. 건조면 건조할수록 좀 많이 치죠. 맞아요. 많이 놓쳐. 이런 거를 셜몬 같은 경우는 놓치는 경우가 많아서 거미줄을 많이 친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장점. 단점 흑수저의 상징. 가격이 워낙 분양가가 낮기 때문에 흑수저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은 작아. 시장은 작고 서비스 개체 품목으로 많이 방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인정을 좀 못 받죠. 이 거미 애완시장에서 분양하는 것보단 뭘 입양을 했는데 딸려오는 거. 저 또한 서비스 품목으로 많이 주고 있는데 셜먼을 또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있어요. 다른 걸로 왜냐면 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작은 흑수저다. 하지만 성체 때는 그 가치를 하고 성체 시장이 생각보다 안 나와. 그건 뭐냐면 안 빼. 맞아요. 나도 안 빼. 멋있어. 그냥 두 개 거미줄도 다치고 뭐 그렇게 예민하지도 않고. 예민한 얘기인데 자꾸 이제 가격을 얘기해서 좀 예민하지만 이 분양가에 이 개체를 분양하느니 내가 키운다 이 생각이 안 나오는 거예요. 차라리 그렇죠. 이렇게 큰 개체를 내가 이렇게 근데 키우는데 아주 간혹 정말 큰 개체들 한 6살 정도 그러니까 추적이 된 개체들 그러니까 내가 뭐 2015년도에 뭐 13년도, 14년, 15년도 입양을 했다 해서 그런 사진 같은 거를 유체 사진 같은 거 올리고 성체급 지금 현재 이제 성장 개체를 분양하는 경우가 있어. 근데 그런 거 같은 경우 또 비싸게 올라도 그런 거 잡아야지. 그런 게 또 나가. 네, 그럼 잡아야지. 확실히 크기가 20cm 육박하는 개체들은 또 가치를 또 해줘요. 분명 그렇다고 뭐 고가의 라인은 잡히진 않겠지만 그래도 확실히 시작은 흑수저다. 하지만 성장을 할수록 값어치는 하죠. 근데 가치는 한다. 근데 너무 인정을 못 받아요.
무게도 솔직히 그 바이아가 진짜 나갔을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거를 인정을 안 해주는 걸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지. 야, 무슨 셀머니 맞아. 그렇게 바이아가 그렇게 나가냐. 과거에는 그러니까 그게 유럽 시장이나 아니면은 그게 전 세계 시장이나 한국 시장이나 그게 굉장히 논란이 되는 이슈였었던 것 네. 같아요. 2000년대 초반 때만 해도 어디 매장에 어디 샵에 아니면 누가 키우는 개체 혈머니 골리앗보다 크다라는 얘기가 네. 많았었어. 25cm 크다 한다. 근데 그게 카더나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건 분명히 그렇게 크게 자란 것도 있을 거야.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찾아보면 다 과거 자료지. 가능성이 크진 않죠, 사실. 이제 진행 중인 개체들에서 나오는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네. 근데 재밌어요. 그래도 이 영상을 찍으면서 셜먼 찍으면 사실 셜먼에 대해서 어떤 걸 찍어야 되나 정보를 많이 찾아봐야 되나 이런 걸 생각을 했지만 그것보다 내가 키웠던 거 많이 놓치고 가는 경우들이 많아서 거미줄을 많이 치거나 이런 거 바디색 이런 거를 더 우리 구독자분한테 알려주기 위해서는 공부를 좀 해봤었는데, 그러니까 키우는 국내 사례를 좀 찾아봤는데 이런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최종 평가 간단하게. 최종 평가. 서비스를 리게 잘해줘도 꼭 한번 받아서 키워보셔라. 현금으로 입양하는 것보다 이제 간혹 샵이나 아니면 개체들을 분양하시는 분들이 큰 개체는 안 줘요. 유체나 마성체 같은 거 서비스로 이제 그냥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것도 자기 개체도 분양할 때 쓰지 마시고 그냥 한번 또 키워보면 그게 나중에 성체 때 하얗게 매트를 까는 거를 또 보는 경우가 볼 때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오래 키울 수 있어요. 진짜 잘 키우면 화이트니도 10살 넘은 개체들도 많이 보이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강한 것 같아요. 화이트니보다 막 10년 넘은 개체들이 많아요, 셜먼은. 그래서 한번 꾸준하게 키워보면 흑수저 탈출하는 셜먼을 볼 수 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